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소조선연구원의 디지털 생산혁신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많은 좋은 발표를 들었고요. 예,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선소의 협력사들이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AI와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적용처까지 이제 한 4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이다 보니까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 안에 맞춰야지 아무리 좋은 발표라도 욕을 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조선소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사죠. 이제 대형 조선소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협력사들이 있는데 그런 협력사들이 또 봉착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용접에 대한 AI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한 20건씩 20개 협력사들 대상으로 이런 AI라든가 자동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 4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접 자동화라든가 자동화 기술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협력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커팅으로 인한 이제 공차 문제, 이런 공차 문제, 그리고 이제 대형 블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형 블럭이 마지막으로 조립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가 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3차원 형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쉽사리 로봇 자동화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앞서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협소구역이라든가 작은 블럭, 이제 큰 블럭이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꼭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배관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형상이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대형 조선소는 많은 인력과 많은 이제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 개발해서 결국에는 앞서 소개 받으신 것 같이 그런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협력사나 이제 중소조선소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 위주로 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가 부분입니다. 일단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로봇이 이제 최초에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될 때는 이제 로봇을 이제 원격 조종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용 방법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레벨 1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용접 경로를 일일이 이제 티칭을 하면서 이제 용접 경로를 설정해 주면 로봇이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용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선 산업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공차 문제라든가 절단 문제, 크기 문제, 형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티칭해 가면서 로봇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과 컨트롤링에 대한 그런 이제 변수적인 문제들도 연구소 하나 변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협력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레벨 2까지 올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레벨 3까지 오게 되면 이제 센서를 가지고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저 센서라든가 터치 센서, 아크 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상이 변화하더라든가 갭이 변화하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AI가 판단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레벨 4까지 오면 드디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이제 그런 가상 환경에서부터 이제 최고난도의 그런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형상이 오더라도 이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용접에 대한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최두진 마스터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용접 자동화 부분이라든가 도장 자동화 부분은 최초에는 CAD를 가지고 저희가 CAD에서 어떤 면을 용접해야 되는가, 어떤 면을 도장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상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이제 로봇이 작업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용접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용접 로봇이 어떻게 이제 용접심을 자동으로 추적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그 철판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용접이 되는 부분은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이제 두꺼운 용접에 대해서는 초층부터 마지막 파이널 용접까지 많게는 이제 20번 이상의 용접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용접부터 20번째 용접까지 전부 용접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용접선도 다 다를 뿐더러 추적해야 되는 용접심도 또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협력사나 중소기업은 풀기가 어렵더라,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친환경 연료 탱크 이런 부분들은 곡면 작업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그 협력사들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형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두꺼운 판재를 구부리고 해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곡면을 여러 층으로 용접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매뉴얼로 저희가 용접을 한다고 하면 용접사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용접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들이 용접사가 충분히 익혀야 되는 용접이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협력사라든가 중소조선소가 간이 협동 로봇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AI적인 학습 데이터가 모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댑티브 매니팩처링 부분들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용접 과제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용접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결론적으로는 로봇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 데이터를 가지고 용접 품질을 판단할 때에도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아주 나이스한 용접 데이터가 모여지면 역시 용접 품질이 좋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접 로봇이 학습을 할 때도 이러한 이제 굉장히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용접 로봇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이제 필요한 협력사라든가 이제 중소조선소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받은 대상 중에서 이제 우수 과제를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태진이라는 협력사고요. 앞서 윤영웅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적용초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태진이라는 협력사에 이제 보급 확대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포터블 형식으로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들게 되면 이런 이제 정형화된 몇 가지 용접처에 대해서 로봇을 갖다 놓으면 로봇이 이제 스스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태진도 이런 이제 한 6가지 케이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여러 번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컨트롤
컨트롤 제어 판넬을 가지고 모듈을 가지고 주변 인식을 하고 해서 이제 CAD 데이터와 용접선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협력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뭐 옴니버스라든가 뭐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가지 정형화된 부분들의 용접 로봇을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HJ 중국어 부분입니다. 앞서 태진하고 비슷한 케이스의 비슷한 적용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을 사용을 했지만 HJ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적용초를 넓히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그 HJ 중공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여러 협동 로봇 적용처에다가는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대부분 이제 필렉 용접 쪽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랩 스케일 수준으로 해서 협동 로봇을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과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장 적용에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적용초가 되긴 하지만 태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상에 다양한 블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고무적이었던 것은 워낙 이제 용접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뒤이어서 후공정으로 그라인딩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략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연이라는 부분, 그 배관 제작 업체입니다. 충분히 이제 절단부터 용접까지 이제 풀 스케일로 전부 다 완전 자동화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협력사이다 보니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배관부터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인리스라든가 카본 스틸에 대한 그 배관을 여러 용접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팁티그라고 해서 용접 공정까지 이제 새롭게 첨단 공정으로 좀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팁티그라고 하면 와이어를 조금 더 뜨겁게 데워서 이제 용착량과 용접 속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기술 수준이 되겠고, 이것들은 이제 자동화에 적용하기가 딱 좋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티그 용접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용접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제 멀티 와이어 티그로 이제 공정을 완전히 바꿔서 굉장히 이제 생산성과 품질을 한꺼번에 높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기존 용접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는 자동화된 그런 이제 용접 방법으로 이제 개선을 시켜서 한 사람이 여러 용접 로봇을 가지고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인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유해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이제 다 같이 잡은 그런 이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테크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계속 이제 용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물류 개념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테크는 이제 절단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이제 두께의 여러 소재의 그런 이제 절단 공정을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커팅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판별하고 골라내고 물류 흐름을 하다 보니 이제 오작이라든가 이제 잘못하는 휴먼 에러들이 이제 굉장히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계화된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열 변형에 의해서 단차가 생기고 절단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매뉴얼된 부분들에 대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 AI를 사용한 비전 시스템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oT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품질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두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AI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가지고 엣지를 찾고 CAD 모델링과 비교를 해서 이제 혼합 리스팅을 하지만 제품과 물류 흐름에 이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자면 주변 환경에 대한 그 배경 백그라운드 부분을 이제 지우고 딱 탑뷰의 철판 형상만 이제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엣지와 이제 면을 구분해내고 CAD 모델과 이제 정합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CAD 모델하고 정확하게 잘려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잔재들이 이제 이 절판에 정확하게 잘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빔을 사용을 해서 작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색깔별로 이제 처리를 하고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잘 절단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이제 협력사 안에다가 만들어줬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질문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